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오전 4시 42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저희가 찍어드렸던 반등 포인트에서도 약반등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조정세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반등은 유튜브 공개 버전에서는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급방에서는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행스럽게도 잘 관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쉽사리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이죠. 다음 주에 금리 인상 이벤트를 좀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단타도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실 거면 애초에 내년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하드포크도 이제 끝이 났고 코인 자체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증시는 이제 좀 분석이 가능할 텐데 이제 코인은 이제는 뭐 모멘텀이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나중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그 돈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은 조정파 국면에서 굉장히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뭐 예전에 뭐 작년처럼 뭐 내년은 더 나빠질 겁니다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시기에는 변수가 몇 개 없거든요. 딱 정해지는데 지금은 뭐 전쟁도 끝난다고 하는 그런 변수도 있고, 또 가스가 또 크게 올라서 또 안 된다는 변수도 있고, 이더리움 허드포크도 끝이 나고, 이 변수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또 엘리엇 파동이나 스토캐스틱들도, 이동평균선들도 이제 조정파, 혼합파, 뭐 이런 뭐 뭐라고 할까, 혼조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눈에 보일 때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셨다가 또 좀 좋은 밀목이나 좋은 조정파의 그 타점 자리 나오면 그때 단타를 노리시는 그런 성향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광주 헌님, 그리고 제 단톡방에 뉴스 날라주시는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다 보거든요. 그래도 이 뉴스 기사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단은 익숙한 추우님 카페를 좀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짙어지는 미 긴축 그림자 내년 초까지 2%더 오른다. 그럼 4%까지 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미 고금리 파킹 통장 앞세워 인터넷 고객 유치전. 네.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1금융권이 아닌 이상은 개근자 보호가 좀 안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건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금리, 전세대출 금리 인하 경쟁, 뭐, 인하한다 해도 뭐 얼마 정도려나? 네, 그쵸. 네. 자, 미긴축 내년 초까지 2% 오른다네. 올라도 뭐 이미 반은 넘어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울트라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1%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반은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이제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을 여러분들에게 위험하다, 지금은 뭐 크게 매수할 존버할 때가 아니다, 꼭 하더라도 손을 꼭 지켜야 한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렸다거나 사지 마라, 아니면 좀 기다려라. 사실 저희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기다려라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 사실 그때도 시황은 작년 초죠. 2027년 초도 저는 이제 23년 말 정도까지 기다려라라는 말씀 즐겨드렸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1년 동안 할 게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 그 작은 안에도 반등 포인트 이런 것들 막 언급해드릴 죄송합니다. 네,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약간의 선동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반등할 수, 하락장에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희 같은 좀 양심 있는 이런 인플루언서라고 할까요? 유튜버들은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챙겨드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돈을 그냥 좀 속된 말로 삥 뜯어가려고 하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냥 아니면 그냥 자기 순수하게 자기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놀고 있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방송 같은 걸 보실 때
잘 걸러서 들으십시오. 저 말도 그렇고 뭐 신의 눈에 이런 분들 말도 그렇고 그죠? 네. 아무튼 뭐 일단은 에너지값 전쟁에도 물가가 쑥 올랐다.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 사실 반등할 때가 좀 됐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밀값이 좀 싸지긴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한동안 한조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러시아가 이제는 뭐 분위기가 좀 그래요. 러시아가 지금 지는 분위기가 됐는데 푸틴이 뭐 일단은 소개 목적을 달성한 건지 정말로 뭐 알려진 바대로 내부에서 좀 문제가 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까지 모르겠고 어쨌든 전쟁이 휴전이 좀 되고 일단은 뭐 거기 안정화된다면 증시는 그것을 이슈로 해서 또 실적 반등이 좀 드러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이 되면은 이제 그 인프라 관련주들이 좀 힘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1450원대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각오라는 건 해야죠. 그쵸? 하지만 오르면 우리는 어떻다? 오히려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오히려 좋다. 사실 지금 한국 시장이 좀 약합니다. 원화 환율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잘 치여가지고, 무역전쟁에 치여가지고, 한국의 지금 경쟁력이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마음 같아서는 참 짜증이 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요즘도 자꾸 중국보다 미국이 더 싫지? 미국이 싫다기보다 바이든이 싫어, 바이든이. 그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중국을 더 압박할 거다. 트럼프는 이제 사업가이기 때문에 밀당을 하는데, 바이든은 그딴 거 없다. 그쵸? 그렇게 압박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뭐 동맹국까지 다 털어먹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이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려나? 그죠? 나중에 미국 내부에서도 문제의 소리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왕 같아서는 투자 다 철회해버리고 안 할란다고 나 그래서 배째라 이러면서 좀 강력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베이비 스텝 된 환율 상승의 부채질, 빅스텝 발전에 가계빚이 걸리고 한국은요, 미리 금리를 조금 올렸던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미리 올렸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한국 증시가 좀 빨리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은 이제. 그래서 한국 금리는 이렇게 오르겠고, 미국 금리는 이제 올라가겠죠. 그쵸? 올라가서 벌어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맞춰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미국은 많이 빠지고 미국 상국은 이런 식으로 맞춰져서 결국은 이점대를 지금 금리 때 이점대를 유지할 거라고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2%대 2%에서 뭐 2.25, 2.5 이 정도 그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금리 2%에서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요동치겠죠. 나중에 1년 받은 수렴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 증시도 많이 가게 되면 4%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때 3.5% 3.5 정도 3.5 정도 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나면 저는 이제 증시 쪽을 장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장투적인 측면에서는 이유는 일단은 예금으로 돈이 많이 쏠렸습니다. 예금으로 돈을 많이 쏠렸고 그게 나중에 주식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평가가 되게 되면서 나중에 그 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언젠가는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예금이나 적금 1년짜리, 2년짜리 이런 것들 넣었던 것들이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이제 내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년 될 것이고 2년 정도 본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매력적인 흐름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이대로면 불법 파업이 천국이 된다. 노란봉투법 강행이 뭐야? 불법 파업. 에이, 싫어요. 정말 파업하는 것들. 파업을 하는 게 태도가 되긴 하지만 이 좀마가 잘못된 것 같아. 그죠? 잘못된 것 같아요. 고금리 파킹 통장 앞서 인터넷 고객 유치전. 네.
K뱅크 연 2.3, 가뱅 카톡가 26주 적금 내놨다. 뭐 그런 얘기 나오네요. 네. 적금? 난 파킹이 더 좋은데. 그렇죠. 카카오뱅크가 파킹 통장을 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토스가 지금 파킹 통장이 2%니까 좀 재밌게 좀 놀고 있습니다. 한 500만원 넣으니까 200원씩 나오더라고요. 200원. 여러분들 1억까지 준다고 하니까 뭐 1억까지 넣지 마시고 5천만원 정도까지만, 예금자 보호법이 허용하는 5천만원 정도까지만 넣으셔가지고 용돈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 77조 손실분 국민연금 지급액도 눈덩이 올해 30조 첫 돌파. 늘겠죠. 지금 급속도로 늘기 시작할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50년생 분들께서 이제 연금을 받을 때가 됐거든요. 지났나요? 70, 그쵸. 57년대, 50년대 후반대 연생들. 그분들이 이제 고령화 65세 이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네. 인구 분포가 그래요. 그래서 한국 미래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뉴스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아까 전에 뭐 여러분들에게 링크도 띄워드리긴 했는데, 제가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경향이 좀 많이 그래요. 성향이 다 그래요. 제가 이제 어린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끔씩 즐기는 게임이 있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하지도 못하는데, 거기 가면 어린 친구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상당히 좀 저희가 어렸을 때랑 좀 달라요. 애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목표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정말 감정에 충실하거든요. 좋은 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MZ세대 분들, 그러니까 2030 세대라고 하는데, 20대 분들이 취업을 되게 빨리, 회사를 빨리 그만두는 경향이 강하다. 뭐, 노동을 많이 시킨다, 돈값을 못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살만하니까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꿈과 희망을 찾아서 나간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백수생활 하는 거죠. 뭐. 그리고 투자 성향에서 무려 작년에 그 모든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손해본 연령대가 20대 남자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한 여성분들이 더 잘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무려, 올해도 아니고, 올해는 뭐 돈 번 사람이 없겠지. 별로. 저 같은 사람이 좀 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란 말입니다. 이 20대 남녀 가차별 안 돼 20대 남성분들이 사실 이제 많은 이제 힘도 쓰고 일도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미래예요, 미래. 힘든 일 뭐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일자리는 많아요. 제가 보기엔 엄청 많은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쉽고 편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쉽고 편한 일자리가. 저도 이제 쉽고 편한 일자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자, 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전체적인 시황은 적당히 그냥 사서 물려 계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조금 소외 비중이 물려 계시면 되고, 그 물려 계시는 시를 구출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꼭 사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량주 사셔야 됩니다. 수익이 나는 종목들. 그리고 대장주에 가까운 녀석들. 그러니까 뭐 바이오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이렇게 독일에 있을 것이고, 뭐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가 있겠죠, 그죠? 그밖에 없지. 뭐 전기차는 어떻게 있을까? 뭐 항공주는 뭐 대한항공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대장급인 애들 좀 모으셔야 됩니다. 모으시더라도 적당히 이제 분할 매수로 뭐 매달 뭐 월급에 뭐 5% 10%씩 적금하는 형태 괜찮습니다. 그런 투자는 지금 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봐요. 타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좋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게 뭐 정확하게 저점을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짐작은 좀 갑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일 때 꾸준히 사모으는 건 괜찮거든요. 나중에 이제 평단이 이제 아주 접점에 가까운 그 평단이 쭉 안정적인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또 그때도 계속 사모으는 거죠. 사모으다가 비싸졌다 싶을 때는 그만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뭐 수익을 꽤 짭짤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하지만 타점적으로 당장 뭔가 결론을 짓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천장 뚫는 환율 수출된 4분기부터 호재네. 그래서 제가 내년이 좀 볼 지금 제가 조선 같은 경우 그쵸? IT 자동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화학업종 네, 괜찮아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조선업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선업.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기기 컴퓨터 쪽은 뭐 잘 모르니까 조선업 쪽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반 하락하는 주식과 채권도요. 제가 이제 채권 별 매력 없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쵸. 이제 채권 별 매력 없다. 그러니까 채권도 같이 이제 뭐 빠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은 아직은 적금이 괜찮습니다. 적금보다 예금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좀 짧은 기간에 하는 좀 예금들 뭐 3개월짜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3개월짜리 좀 짧나? 6개월? 1년 정도. 아직도 1년짜리 괜찮아 보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포스코는 화이팅 하시고 핵심 기술 유출 우려 정부 급제동 미 진출로 인해 기업들 긴장. 아니 안 갔으면 좋겠어 미국에. 미국 혼 좀 나봐야 돼 얘네들 지금. 이게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바이든이 찌라리죠. 그렇죠. 노망 나셨나? 몰라.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좀 욕해도 되잖아. 아닌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못 살게 구는데. 그렇죠.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중국 때문에 핵심 과목 가격 폭등, 배터리값 초비상 많이 오르겠네요. 네. 되겠고. 됐고. 스마트 스토어 연 37% 성장.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는 레드오션이죠. 이제 뭐 더 이상 들어가기 좀 빡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네. 좀 관심 있는 부분 주제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인공육이죠. 대체육.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우리가 식량난 같은 거에 좀 허덕일 수 있을 거다. 원자재가 상당히 오르면서 지금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가 엄청 비싸죠. 뭐 제가 생각했던 식량난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뭐 조금 나중에 혹시나 내년에 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아프리카 쪽 이런 나라에서는 뭐 굶주림 나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식량난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과학기술이나 이런 대체육 같은 것들로 아마 미래에 좀 좋은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대체육 시장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K주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리고 GS 리테일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신세계푸드 정도 요렇게 좀 나와 있네요. 그쵸? 요거는 이제 미래에 뭐라고 할까 전기차처럼 분명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이거 관심 있게 보시면 투자하는데 괜찮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장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짓는다라고 보지 마시고 꾸준하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한번 보고 오세요. 병신들. 아유. 난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봐봐. 악성 댓글. 아유, 이럴 때 관심 있게 두셔야 돼요. 댓글도 보고 지금 통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자, 아파트가 빠진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청약 미달 이야기 나오고 있고 분양가 인상. 자, 건축비가 올라서 자 우리가 아파트 값이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무작정 떨어질 수는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전세 때문이 아니라 건축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건축비는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땅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 사회는 땅보다는 디지털 사회에서 놀게 될 거거든요. 그죠?
우리 블록체인 투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에타버스 이런 것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땅의 가치가 자꾸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던데 저는 전기차가 완전히 활성화되면은 땅의 가치가 거의 뭐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뭐죠? 이게 그 무슨 루프지? 그거 등장하게 되면 여기 대구나 이런 데서 서울까지 가는 30분이면 가게 되거든요. 하이퍼루프인가? 네. 그래서 물론 뭐 서울이나 이런 좋은 지역들이 살기는 좋겠지만 뭐 집에서 다 이제 뭐 보게 되는. 그리고 NFT 메타버스의 시장이 분명히 올 겁니다. 시기적으로 좀 너무 급하게 움직였긴 한데 우리가 자주 보면 넷플릭스도 일종의 메타버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게임 같은 것도 일종의 메타버스에 가까운 모습들인데 뭐 우리가 뭐 VR 기기라던가 그런 걸 치고 돌아가서 가서 우리가 물건들을 보고 직접 고르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현실화가 되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이제 허황된 소리는 들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FT 네, 갈 겁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고평가되었다는 거는 이제 그거랑 별개로 고평가된 건 별개다 이런 말씀 자꾸 드렸었는데 지금은 저렴한 가격대로 봅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갈지는. 그래서 기업이 일 잘하고 수익이 나는 그런 뭔가 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다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닷컴 버블 때처럼 그 닷컴 버블 이후에 엄청나게 뭐 많은 그런 기업들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날아남은 구글, 아마존, 그리고 애플 이런 애들, 애플은 뭐 그전에 있었지만 애플 이런 애들이 세계 1, 2, 3등 기위를 그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블록체인도 그렇게 되어 나가겠죠.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그만큼 서울 사람 다 사라졌다. 그렇대요. 집값은 뚝, 환율은 쑥. 네, 부동산 쇼핑 나선 외인들. 네. 그렇네요. 그쵸? 이럴 때는 뭐 그렇고.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인 뉴스도 한번 볼까요? 네, 코인 뉴스 특별한 게 뭐가 있을려나? 네. 비탈릭 부테린 이제 머지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렇다고 하네요. 네, 이거 좀 제가 이거 위에 그거를 안 눌러놔가지고 뭐 별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머지 이야기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목인가? 창문을 열어놔서. 네. 자, 그 다음에 트레이딩 뷰 넘어가겠습니다. 자, 환율부터 봐야겠죠. 환율이 1,400원이 되었습니다. 네. 1,407원, 7에서 9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빠질 겁니다. 거의 확실하게 빠질 겁니다. 1,200원대 나중에 볼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1,300원대 머지않아 보게 될 겁니다. 1,300원 중반 정도 때. 그러니까 뭐 중후반 정도까지 볼까요? 그래서 1,400원대를 찍고 나오는, 우리는 적절한 저는 매도 타점은 1,407원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려도 이때는 뭔가 액션을 취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빠질 것 같진 않겠지만요. 그죠? 지금 당장 막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요때도 사실 뭐 고점이나 찍고 빠지는 그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빠지고 나서 뒤에 들어 올려 버리면서 이 뒤쪽에서 시장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쵸? 그래서 급등이 나온 이거는 사실 오버슈팅이라고 봅니다. 너무 오버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 가격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쵸?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은도 볼까? 은 크게 반등했어요. 그렇죠? 크게 반등하고 나서 다시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또 지금 긴축 상황이니까, 긴축 상황에서 은이 이렇게 바로 쭉쭉쭉 가버리면 좀 그렇죠.
왜냐면 돈이 줄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반등은 분명 의미 있는 반등입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크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빠져도 나중에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거의 반확신에 가까운 그런 모습인 거죠.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가격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은은 언제든지 추천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저는 은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산 가격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스닥은 일단 1160 정도 일단 아직까지 도달하진 않았네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가기보다는 좀 브레이크를 걸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나올까요? 만약에 밀어주면 오히려 땡큐. 그쵸. 만 밑으로 빠져주면 땡큐. 이때는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이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내년 초 정도에. 그렇죠. 그런 변수가 생기는 것들, 갈라지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비트코인입니다. 자, 조금 더 빠졌네요. 네, 요거는 제가 좀 786, 네, 786 단독 타점 유의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정찰 정도를 박아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찰 정도 박아보시고요. 다시. 그리고 이때 물량을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익절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잡아가지고 이때 여기서 잡아드렸고, 이까지 요것도 2200, 2300, 23,000이죠. 23,000 근처인데 사실 1%채 오차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럼 이거서 이 웨이브에서 무조건 익절을 관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거야. 자, 원화를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놀리겠습니다. 한 셉 이 정도는 된다. 이번에도 맞춤권 자랑해야지. 그죠? 맞춤권 자랑해야죠.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자랑할게요. 이거는 소통방이고요. 네. 공지방. 틀린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9월 14일 날입니다. 수요일날, 지휘태고 목요일이니까. 하나 기준 2780만원 전후에 1차 단타 자리였다. 그쵸. 전찰도 다시, 이게 제가 요전에 빠지기 전에, 조금 전에 다 팔고 다시 하자 그랬거든. 그래서, 왜냐면 이미 과거에 한번 익절을 하고, 지금 줄어있는 상태인데, 투석 이전만도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단단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고, 어제자 저점으로 익절로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전 9시 39, 40분. 그렇죠? 9시 40분 요때죠. 요때. 딱 떨어지기 전에 요때. 그럼 이게 참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잡은 거는 앞전에 이제 반등파를 기준으로 잡았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네요. 그죠? 요거 딱 잘라서 요때 익절로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때는 사실 익절하는 게 맞는데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익절 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익절 좀 해서 로스를 컷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언제였지?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281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815가 여기거든요. 그죠? 여기 요 반등을 기준해서 다시 한번 잡아보셔도 좋다라고 요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오후 7시 요때네요. 요때네요. 그래서 잡았는데 이제는 손절이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럼 익절로 마무리됐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잡았던 것들이 여기서 정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익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 정도 되거든요. 그럼 1% 정도 익절 났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된 상태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단타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관점들이 가격대가 우리가 되돌림으로 타점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요렇게 지금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나의 웨이브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자리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뭐 달러 기준으로 이번에는 원화는 한번 했으니까 달러 기준으로 요 자리에서 한번 정찰 정도 지금 딱 박아보시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는 정도 수준이죠. 제가 여기서 잡아드렸으니까, 그렇죠? 잡아드리는 상태고, 몇 주면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 지금 뭐 요 정도밖에는 보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큰 그림상으로서는 여기서 이렇게 흔들다가 뭐 좀 밀고 다시 한번 밀어주고 가는 게 좀 더 편해요. 지금 입장에서도 한번 좀 다 밀어주고 가면 뭐 편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딱 잘라서 정찰하는 정도는 박아봐도 좋겠다. 다시 그 정도 되겠고요. 만약에 큰 흐름상에서 여러분들 정찰 뭐 매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중기적인 흐름이죠. 여기서 매수에 대한 이름을 드렸고, 여기서 물량을 많이 줄여달라는 말씀도 좀 드렸었고, 그죠? 똑같잖아요. 이거는 규모가 좀 크니까, 이게 일봉이니까 여기서는 좀 제의가 강하게 하셔야 된다는 반면에, 요거는 사실 여기에서 보면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마 작죠. 그러니까 뭐 이쪽 로스 정도로 해도 괜찮다라는 거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조정파를 좀 끝까지 만들어주고, 뭐 빠지든 어쨌든 만들어주고 방향성 결정할 때는 좀 크게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조정파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방향성을 예견하기는 다소 어렵다. 그러니까 9월 하순에 그 금리 인상이라는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11월에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이번 달 말인가 그 중국에도 공산당 무슨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 때 좀 이슈도 좀 있습니다. 골칫골칫한 이슈들이. 그리고 이제 휴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깨고 들어줄지 아니면 그냥 한번 들어줄지,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도 요거 반등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밀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밀어버린다고 해도 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또 반대로 또 크게 다시 자리를 다지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나중에 또 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코인이라서 불안해요. 주식은 증시는 이제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코인이라서 조금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그걸 확장선상에서 축소해서 보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갈 반등보다는 어쨌든 뭐 요것에 대해서 약간의 뭐 조정파 정도로 보여지게 되고, 지금 요 반등을 크게 잡기보다는 일단은 약반등 이후에 일단은 9,200달러 아래짜리를 좀 바라볼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환율이 조금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빠져주면 좀 깔끔해질 것 같은, 여기서 저점 이탈이 나올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하신다면 뭐 한 2만 많이 가면 800인데 800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짤막하게 봅시다. 뭐 한 2만 200 정도 돌리고 지금 경차를 박아보는 정도 수준이다. 별로 좀 달갑지 않죠. 스토캐스트도 좀 상태가 조금 애매하고, 그쵸. 이더리움이 역시나 하드포크 이후에는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국룰이죠. 코인계 국룰이라는 표현도 있을 만큼 하드포크 이슈는 참 거의 뭐 약간 항상 뭐 스캠 잔치 같은 그 느낌이 되어버리는데, 나중에 이더리움이 이제 100만원대 오게 돼서 여기서 자리를 좀 잡는 모습이 나온다면 매수가 가능할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저기 자리 잡는 이렇게 모습이 나오지 않고 만약 나중에 이탈돼서 다시 깨버린다면 저 밑에도 충분히 열릴 수 있어요. 코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코인이라서, 증시가 아니라서. 그렇죠. 사실 이 반등 흐름이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전체 시대 34만 이하로만 하십시오. 이더리움. 나머지는 뭐 굳이 뭐 그게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 요약을 좀 할게요.
하반기 이제부터 9월 이제 10월 10월 11월 12월 4분기가 되죠. 3분기가 넘어가기 하반기 3분기 말에 일단 3분기 말에 일단은 금리 인상이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하나 있고요. 4분기에는 참 이것저것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가격대 흐름들도 쉽게 뭐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흔들면서 막 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리하셔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 좀 꿀렁거림이나 좀 혹시나 이런 뭐라고 할까 좀 막 그런 좀 지루한 흐름에 괴로우실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은 선에서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조정 눌림목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는 지금 19,8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정찰 정도 박으셔도 좋습니다. 공방에서는 요 반등을 먹여드렸습니다. 그쵸? 먹여드렸고, 요런 모습에 대해 익절 로스 자체를 절반 정도 팔아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셨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건 이제 사실 제가 그래도 차트를 꾸준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좀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큰 거는 이제 좀 이렇게 목표가 좀 멀어진다, 그냥 사보십시오 라고 말씀 좀 드리긴 하죠. 그래서 자주 작은 흐름에서 지금 딱 정찰 박으셔가지고 2200 정도, 그리고 2600에서 800 사이, 그렇죠? 2600에서 800 사이 요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손절 좀 지키시고요. 요거 어제 8자 저점 손절 꼭 지키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의 웨이 조정파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 정도 다시 빠진다거나 했어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요거 먹으러 가는 거지 이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1차, 2차 매도하시고, 가격대 보이시죠? 2200 조금 낮춰도 좋습니다. 2180 정도, 그리고 2800 좀 낮춰도 좋습니다. 2600 정도, 600에서 650자 이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포인트 하나 잡으시고, 만약에 21600을 또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 나온다면 놀림뭐 다시 잡아보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요거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원 캔들로 하나의 파동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1, 2, 3, ABC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큰 하나의 파동 안에 뒤에 있는 부분이 요거 생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규모가 맞게 반등이 등장해야 되는데 안 나타났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노리되,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염두를 하면서 매수를 노리셔야 됩니다. 비중을 좀 줄여서. 손절이 좀 짧으니까 도전해 봄직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겠지. 딱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크게 별 건 없는 것 같고요. 항상 좀 건강하시고 좀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